최전방 기관총에서 실탄이 빠졌는데 군의 모든 작전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는 이 사실을 몰랐음. 병사들이 밤마다 돌아가며 써던 불침번은 CCTV로 대체될 수 있게 됐고, 북한은 군사분계선을 따라 군용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전술도로를 계속 늘리고 있음. 여기에 러시아가 북한군 3만 명을 추가로 받기를 원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음. 따로 보면 전혀 다른 네 가지 뉴스처럼 보이지만 한꺼번에 놓고 보면 한 가지 질문으로 모이게 됨. 지금 한반도의 경계는 더 강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과 지침만 빠르게 바뀌고 있는 건지 라는 거임. 논란의 시작은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육군 1군단이었음. 최전방 GP와 GOP에는 K6 중기관총과 K4 고속 유탄 발사기 같은 강력한 공용화기가 배치돼 있음. 북한군이 갑자기 접근하거나 총격을 가할 경우 즉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원칙은 실탄이 연결된 탄띠를 기관총에 미리 결합해 놓는 이른바 삽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었음. 그런데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실탄을 기관총에 연결하지 않고 탄통에 넣어 기관총 옆에 두는 방식으로 지침을 바꿔 운용했음. 총알을 아예 없앤 건 아니지만 상황이 발생하면 탄통을 꺼내 기관총에 연결해야 하는 과정이 추가된다는 거임. 지침을 바꾼 이유로는 오발 사고 예방이 거론됐음. 실제로 최전방에서 중기관총이 북쪽으로 잘못 발사되면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고 북한이 실제 공격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음. 현장에서는 실탄을 미리 연결하지 않아도 보고와 사격 명령이 내려오는 동안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임. 안전만 놓고 보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음.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런 변화가 생활관 근무 수칙이 아니라 전군에 적용되는 경계작전 원칙과 연결돼 있었다는 점임. 합참은 1군단이 지침을 바꾼 사실을 보고받지도 인지하지도 못했다고 밝혔음. 이후 육군 3군단 일부에서도 비슷한 방식이 시험 운용된 사실이 알려졌고, 지상작전사령부는 지침 변경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GP와 GOP에 다시 삽탄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시했음. 전방군단 전체를 대상으로 경계작전 실태 점검도 시작됐음. 결국 핵심은 기관총 옆에 탄통이 있었느냐만이 아님. 군단장 재량으로 최전방 작전 원칙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상급 지휘부가 왜 몇 달 동안 이 사실을 몰랐는지가 더 큰 문제임. 오발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기습 상황에서 삽탄에 필요한 몇 초가 어떤 결과를 만들지는 장담하기 어려움. 반대로 실탄을 항상 연결해 놓는 것만으로 완벽한 대비 태세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님. 오발은 반복 훈련과 장비 관리, 명확한 사격 명령 체계로 함께 막아야 함. 이번 논란은 안전과 대비 태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작전 원칙을 바꿀 때 어떤 승인과 검증을 거쳐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임. 그런데 같은 시기 국방부에서는 정반대처럼 보이는 변화도 추진됐음. 군 생활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야간 불침번을 CCTV와 순찰로 대체할 수 있도록 부대 관리 훈령을 바꾸려는 것임. 불침번은 저녁 점호 이후부터 다음날 기상할 때까지 병사들이 보통 2인 1조로 생활관과 복도를 지키는 근무임. 취침 인원을 확인하고 탈영이나 인명사고, 화재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보고하는 역할을 맡아왔음. 근데 병력은 계속 줄고 있고 CCTV와 출입 통제 장비가 설치된 생활관은 늘어나고 있음. 병사 한 명이 밤에 한두 시간씩 불침번을 서면 다음날 훈련과 업무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원이 적은 부대에서는 근무가 더 자주 돌아오는 문제도 생김. 국방부 개정안은 CCTV나 순찰 같은 대체 확인 체계가 불침번의 목적을 대신할 수 있을 경우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불침번을 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여기서 분명히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음. 모든 군부대에서 불침번을 한꺼번에 폐지하는 게 아님. CCTV 사각지대가 많거나 생활관이 여러 건물로 흩어져 있고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인력이 부족하다면 기존 근무를 유지할 수 있음.
또 최전방 철책을 지키는 경계 근무와 막사 안에서 서는 불침번은 전혀 다른 임무임. 기관총 지침 논란과 CCTV 불침번을 묶어 군이 경계를 포기한다고 말하면 사실과 달라지는 이유임. 국방부의 방향은 사람이 밤새 복도를 지켜야만 안전하다는 방식에서 벗어나 장비와 순찰을 함께 사용해 병사들의 피로를 줄이겠다는 것에 가까움. 근데 CCTV는 상황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스스로 현장에 달려갈 수는 없음. 카메라가 고장났을 때 누가 확인하는지, 화면 밖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발견하는지, 당직자와 출동 인력이 실제로 연결되는지가 더 중요함. 결국 불침번 폐지는 CCTV를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 사람을 줄여도 대응 속도가 유지되는지를 부대별로 검증해야 하는 문제임. 우리 군이 경계 방식의 효율화를 고민하는 사이 북한군은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다시 등장했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군 3만 명을 추가로 받길 원하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에서 이들을 수용할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음.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추가로 제공할 준비도 하고 있다고 밝혔음. 하지만 이 내용은 현재까지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 단계임. 한국 외교부도 정보사안이라 확인하기 어렵다며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고 러시아 크렘린도 구체적인 확인 없이 논평을 거부했음. 따라서 북한군 3만 명이 이미 출발했거나 추가 파병이 확정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됨. 그럼에도 이 숫자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전 파병 규모보다 훨씬 크기 때문임. 북한은 앞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약 1만 4천 명 규모의 병력을 보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추가로 3만 명이 투입된다면 단순한 상징적 지원을 넘어 러시아의 전선 운용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가 됨. 러시아가 북한군을 원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결국 사람임. 전쟁이 길어질수록 전선을 지키고 후방 시설을 보호하고 손실이 발생한 부대를 채울 병력이 계속 필요함. 러시아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추가 동원을 실시하면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외부 병력을 확보하면 러시아군을 다른 공격 지역으로 돌릴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일부 전문가는 북한군이 최전선 돌파 임무에 투입될 가능성을 보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후방 경계나 공병, 물류 임무를 맡을 가능성도 거론함. 어느 쪽이든 러시아는 병력을 얻고 북한은 실제 전쟁 경험을 얻게 됨. 드론이 날아다니고 위성 정보와 전자전이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전장에서